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한 문장, 이게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을 딱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 이건 뭐랄까, 그냥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국가를 운영하는 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거죠. 예전에 잘 먹혔던 방법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아주 절박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이게 그냥 정책 몇 개 손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그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서 지금의 이 위기를 넘고 한 단계 더 위로 뛰어오르겠다. 이런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대전환의 첫 번째 기둥은 뭘까요? 네, 바로 경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15년. 와, 진짜 엄청난 숫자죠?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이 숫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기 직전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년이란 숫자가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수도권 1극 체제라고 딱 짚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돈, 모든 기회가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인 거죠. 그래서 해법으로 뭘 제시했냐? 바로 성장의 중심축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자. 즉, 지방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왔을까요? 우선 곧 새롭고 아주 현실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또 공공기관을 그냥 지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광역통합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전시켜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돈이 돌아야 하니까 국세랑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 키워주겠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처럼 기업들이 스스로 지방으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대전환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보,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불신이 정말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이게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그 증거로 뭘 들었냐면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치고 도로랑 철도를 다 끊어버린 걸 이야기했어요. 이게 6.25 전쟁 직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양측의 대결의식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라고 언급한 거죠.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힘으로 눌러서 싸워 이기는 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력은 당연히 튼튼하게 갖추되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이런 실용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 거죠.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인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전부 아니면 끝?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그만하고 일단 1단계, 더 나빠지지 않게 동결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고 마지막 3단계로 장기적인 목표인 비핵화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큰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전환의 축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라고 표현한 이 구조적인 불공정, 이걸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대통령이 콕 짚은 게 바로 정교 유착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을 말하는 거죠. 종교가 가진 그 절대적인 신념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도구가 되어버리면 사회 갈등이 타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무섭기까지 하죠. 나라 지키라고 준 총을
국민한테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 종교를 조직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이는 걸 이렇게 반란에 빗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관련 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칙과 특권을 없앤다는 큰 틀에서 검찰 개혁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걸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저항도 있고 부담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멈추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거죠. 자, 지금까지 경제, 안보, 사회개혁, 정말 거대한 청사진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창한 국가적 대전안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야겠죠. 대통령 역시 진짜 성장의 기준은 GDP 성장률 몇 프로 이런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대통령의 구상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쏠림 현상을 끝내고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전환.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실용적인 안보 대전환. 그리고 셋째,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사회 대전환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했죠. 이 대전환이라는 야심찬 국가 로드맵. 과연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넘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